안녕하세요. 윤아의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5월 9일 어버이날이 지난 다음 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버이날 후기 그리고 나는 이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5월 8일 어버이날은 남들한텐 모두들한텐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효심하고 용돈을 드리거나 외식을 하거나 어디를 놀러 가거나 하는 게 어버이들이라고 부르는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그날은 저에게도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보통 날이 될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왜냐면 그날은 제 생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호적상에는 말이죠, 어머니께서 학교를 좀 일찍 보내려는 마음에 제 호적을 몇 개월 더 앞당겨서 그 주민등록상에는 그렇게 돼 있고요. 제 실제 생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그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버이날만 되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그리고 점심때는 생일상을 챙겨 먹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쯤 되면 제가 항상 설거지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나이 20살쯤 접어서 들어갈 때쯤엔 말이죠, 그 생일이라는 거, 그 케이크라는 게 되게 와닿질 않더라고요. 20살이 지나고 30 중후반쯤 됐을 땐 말이죠, 제가 직접 미역을 물에 불려서 미역국을 끓이고, 그리고 소 불고기 거리를 사갖고 와서 소 불고기 양념을 재서 제가 스스로 소 불고기를 해서 저 스스로 생일상을 차려 먹었던 추억 아닌 그런 기념도 있었죠. 작년과 2년 전에도 한 40살쯤 되었을 때쯤에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여동생이 그 아기를 낳고 갓난아기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할 때여가지고 어머니도 저도 그 누구도 5월 8일 어버이날이 제 생일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잊혀질 때쯤이었죠. 그때도 여동생이 쌍둥이 조카들을 위한 기저귀랑 분유를 사러 가기 위해서 홈플러스로 저랑 어김없이 또 같이 가는 길에, 들어오는 길에 밥을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일본 그 덮밥류를 파는 식당이었습니다. 그때 여동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냥 흘겨듣듯이 그냥 얘기를 했는데 여동생이 놀란 겁니다. 윤정아, 고맙다. 오늘 사실 내 생일인데 네가 처음으로 나한테 선물 겸해서 일본 그 가치동이라고 하는 그 덮밥을 나한테 사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면서 먹기 시작했는데, 여동생이 놀라는 거예요. 오빠 오늘 생일이었구나 라고요. 하긴 제가 뭐 TV에서 보면 말이죠, 자신의 생일날 생일상 제대로 못 챙겨 먹거나 미역국 한번 제대로 못 먹으면은 좀 아쉬워하고 서운함을 많이 가시는 그런 날이기도 했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태어난 5월 8일 어버이날은 제게 크나큼 가슴 참 무겁고 참 힘들게 하는 날이기도 했으니까요. 어머니께서는요, 이번에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바랬었던 미역국이 아닌 미역 오이 냉국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손이 덜 가니까요. 전날 미역을 불려서 그 미역을 식초와 고춧가루 조금 해서 설탕 조금 넣고 하루 이틀 냉장고에 잘 보관해 놓으면 시큼새콤한 미역 냉국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제 어머니께서 새벽 내내 저를 위한 미역 오이 냉국과 그리고 김치 등갈비찜과 그리고 잡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목에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맛있게 먹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점심때쯤 됐을 때 저한테 5만원을 투척해 주고 가시더라고요. 윤호야, 동생네 집에 올 때 네 케이크 하나 사갖고 오거라. 그리고 오는 길에 남은 돈은 네가 쓰고 싶은데 써라, 이러더라고요. 어버이날에 말이죠. 오히려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반백수 아닌 백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한두 시쯤 되었을 때 케이크를 하나 사러 갔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초코 케이크나 모코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쌍둥이 조카들을 위해서 딸기 생크림 케이크 작은 거 하나 사가지고 밑으로 길로 내려가서 여동생이 그 전에 커피가 먹고 싶은데 커피를 못 먹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어머니 거와 여동생 거 그리고 쌍둥이 조카들이 이제 4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독립차가 되었잖아요 아이들도. 그래서 딸기 라떼 그거 2잔 해가지고 그리고 오는 길에 제일 솔직히 남은 돈이 26,000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로또를 해야겠다. 로또 한 4주분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로또를 5,000원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 카네이션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어머니가 새벽녘에 운동 가셔서 운동을 가르치시는 할머니 분들한테 삶은 달걀과 초코파이와 커피를 이렇게 선물해주기 위해서 가방에 들쳐갖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산에서 운동 갔다 오시는 날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할머니나 아주머니 할아버지 같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코사지로 된 카네이션을 가슴 한켠에 달고 있었더라고. 근데 어머니한테 금방 시들어버릴 코사지로 된 걸 사줄 바에 차라리 화분으로 된 카네이션을 사드리는 게 어떨까 싶다 보니까 돈이 그래도 많이 비싸더라고요. 딱 25,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여러 개를 꽂혀 있는 거는 2만원. 그리고 만약에 코사지는 이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돈 25,000원 투척해서 그렇게 양송 한가득 케이크, 커피, 아이기들이 먹을 딸기 라떼 그리고 반대편 손에는 뭐 케이크 이렇게 사들고 여동생네 집에 갔죠. 근데 그날 저녁 늦은 시간에 매제가 왔고 여동생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소고기 채끝살을 구워줬고요. 매제는 진짜 삽실반 진짜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과 항정살을 구워줬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모스카토가 있거든요. 그 와인을 따서 어머니와 저 네 식구가 같이 건배를 하면서 삼겹살 일명 고기 파티를 했죠. 근데 어머니가 먹다가 마시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좀 착잡했나봐요. 지금 현재 아들인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리고 선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고기를 이렇게 사드렸어야 되는데 그 사이가 해주는 그 삼겹살과 돼지 소고기를 먹자니 목이 메이시는 게 솔직히 옆에서 보이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라는 걸 느껴질 정도죠. 아무튼 그날 또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식사를 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매자하고 여동생한테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인사 너스레를 떨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잠에 푹 빠지셨고요. 저도 어제 게임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푹 잠을 잘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기도 매일 먹는 사람이 먹어야 한다고 하도 오랜만에 고기를 먹으니까 어제 탈이 났습니다. 진짜 그 비싼 고기 먹어놓고 탈이 난 거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아주 그냥 물똥 설사똥 옹팡지게 쌌죠. 그리고 어제 여동생이 어머니한테 선물 2개를 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을 언박싱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선물을 어머니한테 여동생이 주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줬더라고요. 매제가 항상 여동생과 함께 명절날에도 항상 집에 오면요, 이렇게 홍삼 원액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날도 오히려 이렇게 100포가 들어있는 고려 홍삼적 6년근 그 포로 댁에서 빨아먹는 걸로 해서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네이션 꽃향기가 나는 비누꽃 이런 거랑 10,000원짜리 5장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준 거를 보게 되었죠. 근데 아들로서 오히려 제가 이런 걸 어머님한테 이렇게 투척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들로서 참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어젯밤 새벽녘에 고기 때문에 탈이 나서 복통이 온 아들인 저는 설사를 했고, 그리고 다시 한번 깨끗이 목욕을 한 후에 이 마이크 방송하는 이 방 의자에 앉아서요,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빌었답니다. 이 못난 아들 참, 어머니한테 오히려 제가 이렇게 효도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매제와 여동생이 준 선물 딱 보면서요, 마음이 참 무겁고 또 무거웠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들이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용돈 한번 제대로 드려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홍삼이라고 하는 이런 건강 음료도 제가 챙겨드린 적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5월 9일 아침이 되는 그날까지 말이죠, 오늘 아침까지 저는 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실 아버지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로또를 하러 가는 길을 걸으면서도요, 어머니한테 너무 죄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참, 아들인 제가 어버이날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야 되는데 참 그 생각이 참 짧았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하더라고요. 오히려 5월 8일 어버이날 아침에 어머니가 저한테 5만원을 주면서 케이크 사갖고 오라 그러고, 오히려 남은 돈 너 가져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동생하고 매제는 이렇게 성심성의껏 부모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걸 보니까 아들로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생일 케이크를 가져가서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케이크를 먹어봤습니다. 제가 케이크를 먹어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제가 케이크를 먹어본 적은 저는 주로 서울극장을 많이 갔는데, 편의점 알바 일 끝나고 나면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극장에 가가지고요, 영화를 한 편 보고 난 후에 그 서울극장 안에 그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거기서 티라미수 케이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한가득 들은 거를 먹으면서 집에 들어왔던 적이 여러 차례였었는데, 그런 여유와 그런 공간이 있어서 저는 좀 행복했었던 녀석이었는데 말이죠. 그런 제가 생일날 진짜 오랜만에 케이크를 얻어먹은 겁니다. 근데 생일초를 보니까 참 초가 많이 꽂혔더라고요. 42살을 맞이한 2020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제 생일과 어버이날이 기념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근데 아들로서 너무 부모님한테 너무 못해드린 게 너무 많다며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심지어 오늘은 로또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로또 1등 당첨되거나 혹은 로또 2등 당첨 제일 잘 나오는 그곳에서 로또 2등이 당첨되면요, 어머님한테 돈 다 드리고요,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서도 계속 그랬어요. 로또 1등이나 2등 당첨되면은 어머니하고 꼭 한번 진짜 꼭 한번 제주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보고 싶다고, 가서 어머니가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제주도 가서 갈치조림, 갈치구이 그렇게 먹고 싶고 드시고 싶었던 거 꼭 드시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유일하게 등정하지 못한 산악회에서 못 가보았었다는 한라산 천지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저는 그 전에 아버지를 모셔드렸던 그 바라 벽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맛스러운 술 한잔 길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동안 아버지께서 늘 즐겨 드셨던 번데기 혹은 순대 간 혹은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셔서 전 종류 좀 갖고 가가지고요 제사상 거하게 한번 해드리고 싶은 게 이 아들로서의 소망이었죠. 5월 9일 그리고 5월 8일 어제도 비가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어버이날 후기 그리고 저의 참 어머님한테 제대로 해드리지 못한 불효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5월 8일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어떤 효도와 효심을 내비치셨나요? TV나 여타 방송 어딘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가족의 자식들의 건강과 그리고 현금 다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습니다. 건강은 둘째 주고 현금 다발도 못 챙겨 드렸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효는 말이죠. 어머니하고 아버지한테 제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크나큰 불효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너무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이죠.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그리고 제가 병간하는 와중에도 짜증 많이 내고 화도 많이 내고 신경질적이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제 자신이 싫어질 만큼 미웠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 살아생전에 꼭 잘해드리라고 나중에 후회한다고.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큰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요. 저 혼자라서 어머니한테 그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란 참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어머니가 어머니가 진짜 치매 걸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기억해 드리고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건강한 한이 있더라도 저는 꼭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꿈을 꿔봅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케이블에서 그 치매 그 신고하거나 예방하는 거에 대한 방송이 나올 때 그 치매 관리센터 연락처를 신문지에다 커다랗게 써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어머 그 왜 그런 거 적냐 그랬더니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이런 거 한번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축 처지면서 물컹물컹 내려앉는 겁니다. 무거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긴 저희 어머니도 어느 날 노인연금을 받고 살아가는 연세 많으신 남들이 보았을 땐 왜소해지고 작은 할머니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버이날에 제 생일이 아닌 어머니에게 홀로 남으신 어머니에게 진짜 효도하는 그런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철이 덜 들고 철없는 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참 제가 다시 돌아봐도요 요즘 누구 말하는 것 마냥 저는 츤데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화내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왜 그래야 되지 모르겠다고 막 닥달하면서도 뒤에 가서 또 후회하고 자책하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요 너무 어머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미안할 따름이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지내고 또 지내더라도 좀 부모님한테 좋은 말 하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싫은 말 투정 그리고 원망 짜증 그런 거 안 내는 진짜 좋은 자식이고 아들이고 싶은데 말이죠. 참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니 참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 비가 오는 그 수만큼 진짜 행복하고
또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또 건강 걱정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꿔보기도 합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2020년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있었던 이야기들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못난 아들인 저에 대한 참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윤아의 혼잣말 에세이 고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효심있게 잘 이끌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잘 보필 못한 것, 그리고 끝까지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그리고 제가 결혼해서 번듯한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여동생 마냥 토끼 같은 자식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불효 아닌 불효를 하게 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때 아닌 후회야 후회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단 한 번만이라도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시고 토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처럼 나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거나 어머니가 혹시라도 떠나시게 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아갈 일이 진짜 가슴 속에서 문신처럼 새겨진 아련한 아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꼭 행복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엄마,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엄마, 사랑합니다.